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로 15년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어요. 요즘은 병원 진료실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관에서도 매주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바로 허리둘레와 치매의 관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배가 좀 나왔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15년 동안 봐온 결과,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제가 최근 읽은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이상 여성 약 2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둘레가 95cm 이상인 여성의 경우 조기 치매 발병 위험이 약 55% 증가했다는 거예요. 55%라는 숫자 작게 들리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정상 허리둘레를 가진 분들 100명 중에 10명이 치매에 걸린다면 허리둘레가 넓은 분들은 100명 중 15명에서 16명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1.5배 이상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넘은 경우 치매 위험이 15%에서 2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선생님, 배가 나온 게 치매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만난 72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건강검진 때 허리둘레를 재보니까 92cm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나는 키도 크고 체격이 좀 있는 편이라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오셨을 때 보니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 시간을 자주 잊으시고 집 근처에서 길을 헤매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지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내가 진작에 배를 좀 줄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배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살이 좀 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위험한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배가 나와도 아프지 않잖아요. 숨이 찬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당장 생활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다음에 오시면 그때는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동안 여러분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이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 장기 주변에 끼는 지방이에요. 둘째, 미세 혈관이 손상됩니다. 우리 뇌는 수천, 수만 개의 작은 혈관들로 영양을 공급받는데 이 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해요. 셋째, 대사 기능이 흐트러집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있잖아요.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물이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줄기가 약해지고 나중엔 아예 막혀버리죠.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뒤에서는 조용히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선생님, 진작 좀 알았으면 관리했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뇌가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허리둘레가 커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배 위의 살, 그건 피하 지방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안쪽 뱃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마치 작은 공장처럼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물질이에요. 특히 뇌세포는 이 활성산소에 아주 취약합니다. 둘째, 염증 물질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붓고 빨개지죠? 그게 염증인데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온몸에 이런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특히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 높은 혈당이 혈관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넷째,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 안쪽 벽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뇌로 가는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논에 물을 대는 걸 상상해 보세요. 큰 강에서 물이 나와서 작은 수로를 따라 논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로에 흙이 쌓이고 쓰레기가 끼고 물이 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논에는 물이 부족해지고 결국 벼가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뇌도 똑같아요.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가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치매 위험이 각각 64%, 58%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복부나 팔 주변 지방량이 많을수록 신경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치매 같은 뇌질환 위험이 13%에서 18%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허리둘레가 늘어난 분들 중에 이미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50대까지는 그래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줘요. 그런데 60대, 70대로 가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같은 허리둘레라도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게 말이 쉽지 실천이 어렵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관리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4세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허리둘레가 94cm였고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가 보이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목표를 세웠어요. 6개월 안에 허리둘레를 5cm 줄이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짰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어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식단도 조금씩 바꾸셨어요. 흰쌀밥을 반으로 줄이고 잡곡을 섞으셨고 채소 반찬을 늘리셨어요. 단 음료수는 완전히 끊으셨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운동 교실에 등록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다니셨습니다. 6개월 뒤 할머니 허리둘레는 88cm로 줄었어요. 6cm를 줄이신 거죠. 체중도 4kg 정도 빠지셨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인지기능 검사 점수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점수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할머니도 요즘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접 본 사례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의료 전문가로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허리 둘레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보시면 됩니다. 줄자 하나면 집에서도 쉽게 잴 수 있어요. 둘째, 체중 감량만 목표로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몇 킬로그램을 빼야지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복부 둘레를 줄이는 거예요. 근육은 유지하면서 내장 지방만 줄여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측정해주는 곳이 많아요. 넷째, 단기간에 급격하게 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빼는 걸 목표로 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빼앗아가서 건강에 해로워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 그게 쌓여서 6개월, 1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메인 전략은 운동과 식단 조절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상생활 전반에서 작은 습관들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 하루 30분 이상 걷기.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걷기가 왜 좋으냐고요? 유산소 운동이 내장 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태우거든요. 게다가 걷기는 무릎에도 무리가 안 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만보계를 사서 매일 만보 채우기에 도전하셨어요. 처음엔 5,000보도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하루에 12,000보도 걸으세요. 둘. 근력 운동 주 2, 3회. 아니 선생님, 제 나이에 무슨 근력 운동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돼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밴드 운동 이런 거면 충분해요.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셋. 식단 조절.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쉽게 말하면 흰밥, 흰빵, 과자, 케이크, 단 음료수 이런 거요. 대신 뭘 먹느냐? 채소 많이 드세요. 특히 색깔 있는 채소들이 좋아요. 콩도 좋고요.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채소는 맛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간을 조금만 해서 드시면 돼요. 참기름 살짝 두르고 마늘 넣어서 볶으면 맛있어요. 네. 충분한 수면. 하루에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져요. 그러면 자꾸 야식이 당기고 단 걸 찾게 되고 결국 살이 찌게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지 마세요.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는 끄세요. 불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면 잠이 잘 와요.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복부 지방이 더 잘 쌓여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산책도 좋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고 취미 생활하는 것도 좋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쌓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짚어볼게요. 실수 1. 몸무게만 줄이면 돼. 아니에요. 체중계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급하게 식사량을 확 줄여서 한 달에 5kg을 뺐어요. 체중계 숫자는 줄었죠. 그런데 잃은 게 뭘까요? 근육이에요. 내장 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만 빠진 거예요. 이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나중에 더 살이 쉽게 쪄요. 요요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중보다 허리둘레를 보세요. 근육은 유지하면서 내장 지방을 빼야 한다고요. 실수 2. BMI가 정상이니까 괜찮아. BMI, 즉 체질량 지수는 키와 몸무게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육인지 지방인지는 구분을 못해요. 제가 본 환자 중에도 BMI는 정상인데 복부 비만인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경우요. 그래서 BMI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허리둘레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 3. 배가 딱딱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어떤 분들은 내 배는 물렁물렁해서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내장 지방은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뱃속 깊은 곳에 있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CT나 초음파를 찍어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제 뱃속에 지방이 이렇게나 많아요? 실수 4. 극단적인 다이어트.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 빼자 하고 거의 굶다시피 하세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급격하게 빼면 근육이 빠지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분도 계세요. 천천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빼야 합니다. 실수 5. 운동만 하면 돼, 식단은 그대로.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먹는 건 괜찮아 하세요. 안타깝게도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식단 조절이 같이 되어야 해요. 운동이 70%, 식단이 30%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1시간에서 소모한 칼로리를 과자 한 봉지로 다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과 식단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하루 루틴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일정이에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조금씩 조정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기상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세요. 밤사이 몸이 말랐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 5분 정도 해주세요. 팔 돌리고 허리 숙이고 목 돌리고 이런 거요.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생선구이나 계란찜 같은 단백질,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 그리고 밥은 잡곡밥으로 조금만 드세요. 한 환자분은 선생님, 나는 평생 흰쌀밥만 먹었는데 잡곡밥은 익숙하지 않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흰쌀에 잡곡을 20%만 섞으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비율을 늘리면 돼요. 오전 8시. 걷기.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가볍게 산책 나가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이 정도면 돼요.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걸으세요.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오전 중반. 수분 섭취. 간식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커피 드시려면 설탕이나 시럽은 빼세요. 낮 12시 30분. 점심 식사. 채소를 듬뿍 드세요. 반찬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밥은 아침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요. 오후 3시. 오후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 스쿼트 10회, 벽 팔굽혀펴기 10회, 이런 식으로요. TV 보실 때도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저녁 6시 30분. 저녁 식사. 저녁은 가벼워야 돼요.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한 환자분은 저녁에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하시더라고요. 그럴 땐 채소 샐러드를 좀 더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배는 부르지만 칼로리는 낮거든요. 저녁 8시. 가벼운 산책.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세요.
가족들이나 이웃분들과 함께 걸으면 더 좋아요.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밤 9시 30분. 수면 준비. 스마트폰, TV는 꺼주세요. 눈에 자극이 가면 잠이 안 와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잘 와요. 밤 10시 30분. 취침.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돼요. 이게 제가 권해드리는 하루 루틴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아, 내가 주의해야겠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할까요? 허리둘레 증가 외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꼭 주의하세요. 신호 1. 기억력 저하. 내가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방에 들어갔는데 뭐 하러 왔는지 깜빡하고 아는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횟수가 부쩍 늘었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신호 2. 약속을 자주 잊어버림. 달력에 적어놨는데도 병원 예약을 깜빡하고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치고 친구와의 약속을 까먹고요. 한 환자분은 선생님, 요즘 손주 유치원 가는 날을 자꾸 잊어버려요. 며느리가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신호예요. 신호 3. 식후 피로감. 밥 먹고 나면 유독 피곤하고 졸려요. 이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신호 4. 운동 능력 저하. 예전에는 2층까지 계단 오르는 게 괜찮았는데 요즘은 숨이 차고 힘들어요. 산책도 예전만큼 오래 못하고요.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신호 5. 복부 둘레의 급격한 증가. 바지가 안 맞아서 새로 사야 하고 허리띠 구멍을 한두 칸 늘려야 하고요. 6개월 사이에 허리둘레가 3에서 4cm 이상 늘었다면 경고 신호예요. 신호 6. 팔다리는 얇아지는데 배만 나옴. 이걸 의학 용어로 중심성 비만이라고 해요. 팔이나 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지는데 배와 허리만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건 내장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신호 7. 수면의 질 저하.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생기기도 하고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또 수면이 나빠지면 복부 비만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신호 8. 집중력 저하와 산만함. TV 보다가도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힘들어져요. 이런 신호들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허리둘레를 재보시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인지기능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늦었나 봐.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봐왔어요. 70대에 시작해서 변화를 만든 분들, 80대에도 건강을 되찾은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요. 허리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줄자가 없으면 끈으로 재서 표시해두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밥을 조금 줄여보세요. 내일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게 다 시작이에요. 배가 나와도 괜찮다는 말,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허리둘레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 건강,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바로 행동하시길 권합니다.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복지관에도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같이 걷기 모임하자, 우리 같이 운동 교실 다니자, 이렇게요. 함께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건강한 노후, 맑은 정신, 행복한 삶 모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